47강에서는 기저 변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저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기저는 이렇게 스탠다드 유닛 벡터로만 이루어진 기저들이죠. 그런데 꼭 그런 기저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새로운 기저가 있어서 이런 기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개수는 똑같아야겠죠. 이거 증명도 했었어요. 똑같이 n개예요. 지금 이 E와 B가 어떤 벡터 공간 V에 대한 기저라고 할 때 이 벡터 공간 V의 어떤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이 A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볼게요. 단 이것은 E를 베이시스로 한 좌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B를 베이시스로 한 좌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임의의 벡터를 변환시키는 것보다 먼저 이 벡터 공간의 기본이 되는 이 베이시스부터 변환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 임의의 벡터는 이 베이시스들의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나지 않나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좌표가 표시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개수로 하는 선형 결합의 꼴로 표현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V 안에 존재하는 임의의 벡터는 이 베이시스들의 선형 결합의 꼴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베이시스 각각이 이 B를 베이시스로 한 좌표로 했을 때 몇이 될 것이냐를 알아내면은 어차피 베이시스를 잘 조합하면은 임의의 벡터가 나오니까 쉽게 유출할 수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들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이 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1,000이죠. 단 1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과연 이게 B를 기준으로 했을 땐 몇 콤마 몇일 것이냐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11부터 x12, x1n까지요. 여기에 앞에 인덱스는 여기 E1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인덱스는 그냥 1, 2, 3, 4에서 n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것은 x11을 개수로 하고 v1부터 이렇게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우리 그런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내어지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v1부터 vn을 열벡터로 나열을 하고 행렬을 만든 다음에 옆에다가 x11부터 x1n을 이렇게 행렬 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 둘은 똑같죠? 그리고 이 원이란 것은 어차피 1000이니까 이렇게 좌표를 세로로 써도 상관없죠. 그럼 결국에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는 행렬, 역행렬을 구해서 넘겨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가역행렬일 것인가? 당연히 가역행렬이죠. 왜냐면 이거 베이시스인데 선형적으로 독립이잖아요. 모든 열벡터가 선형적으로 독립이면 가역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쉽게 x11부터 x1n까지 이 새로운 좌표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E2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E2도 좌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해보죠. 이번에 E2니까 x2부터 시작해서 2n까지 B를 베이시스로 한 좌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좌표는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이 값은 아까 위에서 계산한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겠죠. 비슷하게 계산이 되어질 거니까 V들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것의 역행렬. 아까는 여기가 E1이라서 1000이었는데 여기는 010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n까지도 계속 똑같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n까지 계산이 될 거니까 이 식들을 그냥 쭉 묶어서 행렬로서 나타내 보죠. 어떻게 묶어지나요? 우리 이거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x1이라는 열벡터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은 여기다가 x2라고 하고 써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이런 행렬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행렬은 V들을 나열한 행렬의 역행렬에다가 우리 행렬을 열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쪽 열을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가는 1000이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여기가 온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줄 이것은 E2의 기저 B에 대한 좌표를 계산하는 거니까 아까 구해놨던 거 여기를 보시면 이것만 다르니까 결국에는 이 값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0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n개를 다 하면은 마지막엔 000 해서 1 이렇게 오겠죠. 결국은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된 게 보이죠. 여기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벡터 공간 V의 스탠다드 유닛 벡터들의 이 기저 B에 대한 새로운 좌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 기저 B의 각각의 벡터들에 대해서 이 벡터들을 그냥 길게 이렇게 열벡터로 나열한 행렬에 역행렬을 구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탠다드 유닛 벡터 말고 일반적인 원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벡터 공간 V의 일반적인 원소 A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스탠다드 유닛 벡터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가 A1부터 AN까지 나타날 때 아까 위에서는 X를 썼으니까 Y라고 해볼까요? Y1부터 YN까지 이 B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결국에 이 A1부터 AN까지 좌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좌표의 의미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좌표고 이거는 벡터예요. 그쵸? 그러니까 1라는 기저에 대해서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는 벡터는 결국 이러한 벡터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1부터 이 n까지는 우리가 b를 기준으로 한 좌표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x1이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한 개만 다시 써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x11, x12 이런 식으로 좌표를 쓰면 이거를 b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괜찮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x2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좌표예요. 이 1이라는 벡터는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 좌표라는 말은 b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 개수값들을 전부 다 v1부터 vn까지 곱해주는 선형결합의 꼴로 나타내주면 그게 바로 그 좌표의 의미이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a2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an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전개해서 이 v1은 v1끼리, v2는 v2끼리 다 묶어줘 볼게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v1으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v1의 개수 a1 곱하기 x11 있죠? 그 다음에 a2 곱하기 x21 있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당겨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마지막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 볼까요? v2도 마찬가지로 여기 v2의 개수는 a1 곱하기 x12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되죠? 지금 결국에 이 a라는 벡터가 계속 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a라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은 이거 결국엔 v1부터 vn에 대한 선형결합의 꼴이잖아요. 근데 이 v1부터 vn은 기저 b에 대한 축 아닌가요? 그럼 이 기저 b에 대한 축으로 이렇게 선형결합의 꼴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이 a 벡터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자체가 이것들의 개수라는 의미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벡터 a의 기저 b에 대한 이 y1부터 yn까지 좌표값은 지금 이것들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줘 볼까요? y1부터 yn까지 이 값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오면 되겠죠. 이 개수값들이 각각 좌표일 테니까 이걸 좀 지우고 예쁘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y2도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이쪽 조금 규칙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조금 행렬을 분해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결국에 이런 식으로 분해되지 않나요? 위를 조금 당겨서 써볼게요. 결국엔 이 행렬 두 개를 이렇게 곱한 결과가 이 결과잖아요. 해보시면 알죠? 이것에 1은 1열 다 프로덕트 하면 이 줄 나오죠? 다 프로덕트 하면은 여기 줄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하면 이 줄 나오죠. 지금 이게 다 프로덕트의 꼴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이는 이 행렬, 어디서 많이 본 행렬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잘 보이겠죠? x1, x2, xn. 결국엔 이런 행렬 아니에요? 맞죠? 지금 열벡터가 x1이란 열벡터잖아요. 그쵸? 이 열벡터가 x2란 열벡터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아까 공식으로 구해놓지 않았어요? 여기 위에서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거죠. 결국에는 v1부터 vn까지의 역행렬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대입을 해줘 볼게요. 그럼 이것은 뭐랑 같죠?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벡터 공간 V의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기저 B를 이렇게 잡고 기저 B에 대한 좌표를 알아내고 싶으면 이런 공식으로 알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2차원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좌표 시스템이 E1과 E2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좀 새로운 축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V1을 이렇게 잡고 V2를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요? 그랬을 때 지금 V1이 몇처럼 보이죠? 2,1처럼 보이지 않나요? 1을 했을 때요. V2는 1,2죠? 이 두 개는 지금 베이시스로 쓸 수 있나요? 선형 독립은 아니죠?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스팬에서 2차원 나오는 것도 맞고요. 이제 이런 거 일일이 증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럼 우리가 일단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베이시스의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베이시스에 대한 좌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1,0, 0,1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B로 봤을 때 몇 콤마 몇일 것이냐 이런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A, B 모르니까 C, D 이렇게 문자로 놨을 때 우리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A, B, C, D는 결국에는 이 V1과 V2를 나란히 열벡터로 배치한 이 행렬의 역행렬에다가 이 E1과 E2를 나란히 배치한 행렬을 곱해주면 나온다고 증명을 했었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2, 1, 1, 2죠. 그리고 이것의 역행렬 얘는 1, 0, 0, 1이니까 단위 행렬이네요. 어차피 상관이 없네요.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것의 역행렬은 AD-BC분의 1 해서 구하면 되겠죠. 4-1분의 1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E1과 E2 벡터는 베이시스 B로 봤을 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는 거고요. E2 벡터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였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 보이나요? 이 1,0이라는 벡터가 V1 방향으로는 한 3분의 2만큼 갔다가 V2 방향으로는 거꾸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죠? 그럼 이 좌표 위에 임의의 한 점, 4,2라고 해볼까요? 이 4,2라는 점을 베이시스 B로 나타냈을 때 몇 콤마 몇일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4,2라는 것은 2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을 집합 B로 봤을 때 x, y라고 했을 때 이 x, y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v1과 v2의 역행렬에다가 e1과 e2를 곱해준 다음에 원래의 4,2를 곱해주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만큼의 행렬 이미 구해놨죠? 여기 이렇게 구해놨죠? 그래서 결국에 값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해줘 볼까요? 2,0. 굉장히 단순한 좌표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베이시스 B로 했을 때는 뭔가 축에 대한 절편이었네요. 이쪽은 아무런 성분도 없네요. 진짜 그런 거 확인해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정말 그렇네요. 이 V1을 그대로 늘리면은 이 축에 접해 있는 절편이었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물론 지금 어떤 함수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이걸 절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말이 이상할 수는 있는데, 어떤 함수였다면 이 B라는 베이시스로 봤을 때 4,2라는 점이 결국엔 그 함수의 V1 절편이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지겠네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고유값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재밌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 봬요.